혜미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나 일하는 중이지. 무슨 일인데? 바쁜 일 아니면 나 퇴근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 잠깐이면 돼. 내가 우리 딸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소개시켜줘? 누군데? 내가 너한테 말은 미리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재혼하고 새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뭐? 재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그건 그런데 나도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혼자 이러고 살 수는 없잖니? 나가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너한테 언제까지 생활비 타서 쓸 수도 없고. 차라리 당분간 내가 생활비 보내줄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던 말던 상관 안 하는데 어떻게 벌써 재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너도 한번 주말에 내려오면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해봐. 아니, 난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 연애를 하려거든 엄마 맘대로 혼자 알아서 해. 한번 대화라도 먼저 해봐.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너도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진짜 싫다니까 왜 그래 자꾸? 아, 엄마, 진짜 싫다고. 한번 두 사람 얼굴 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친해져 봐.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잘 지내면 서로 좋지. 너가 혜미구나.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근데 반응이 조금 섭섭하네. 그래도 너희 어머니께서 새아빠 될 사람이라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지. 그래 혜미야, 빨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부터 해봐. 엄마, 진짜 이러지 마. 나 아빠 돌아가신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잖아. 혜미도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먼저 간 친아빠 타령만 하고 있을래? 너가 이렇게 철없이 굴면 돌아가신 너희 아빠 욕먹이는 행동밖에 안 되는 거야. 뭐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윤혜미, 너 지금 새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새아빠? 벌써 두 사람 결혼이라도 했나 보네. 나한테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라고. 엄마는 저 아저씨가 나랑 우리 아빠에 대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괜찮은 거야? 개부씨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너도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가신 친아빠 타령만 하면서 살 거야? 산 사람들은 계속 살아야지. 그리고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허허허, 너무 그렇게 혼내지 말아요. 처음이니까 어색하기도 할 거고. 앞으로 혜미랑 제가 천천히 친해지면 되는 거죠. 어쩜 마음도 저렇게 넓으셔. 혜미 너는 계속 그런 소리만 할 거라면 아예 집에 내려오지도 마라. 엄마, 저희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옆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제 사이가 각별할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제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날 이후로 혼자 살게 된 엄마는 생활비 걱정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셨었고 돌아가신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가끔 하면서 맨날 저한테 생활비 부족하니 돈을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재혼을 해버리셨고 그 뒤로 저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혜미야, 지금 당장 50만 원만 내 통장으로 더 보내봐. 급하니까 빨리. 50만 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이번 달 생활비 보낸 지 열흘도 안 지났잖아. 얘가 보내라면 보낼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네 아빠랑 둘이 백화점 왔는데 봄맞이 세일 하는 거 있지. 겨울 다 지났으니까 이젠 얇은 옷도 사야 할 거 아니야? 내 앞에서 그 아저씨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지? 왜 엄마랑 결혼하더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기만 하는데? 엄마랑 아저씨랑 둘 다 놀고 먹으면 돈은 나한테 다 벌려고 하는 거야?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보면 딸이 버는 돈 뺏어다가 호의호식 하는 줄 알겠네. 우리가 너한테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엄마가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야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그걸로도 모자란 거야? 엄마가 됐던 아저씨가 됐던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 없다는 사람들이 맨날 백화점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그걸 내가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 엄마라도 정신 좀 차려? 너 안 되겠다. 아빠한테 혼 좀 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여보, 혜미 좀 혼내줘요.
얘가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니까? 혜미 너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 제가 언제요? 말이 나와서 하는데 아저씨도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구나.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빠다운 모습이 있어야 제가 아빠라고 불러드리죠. 우리 엄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맨날 두 분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게 맞는 일이에요? 겨우 한 달에 100만 원 보내면서 너가 가장 노릇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다음 달부터는 150만 원씩 보내라.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야근도 좀 열심히 하고 너 주말에도 잔업하면 300만 원 넘게 번다면서? 엄마랑 아빠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엄마 제발 좀.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어. 아빠 말대로 150만 원씩 보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자. 김혜미, 엄마가 하는 말에 대답하네. 내가 왜 김혜미야? 난 윤혜미라고. 여보 됐어요. 쟤랑 그만 얘기해. 진짜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엄마는 새아빠와 재혼한 뒤로 저를 돈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재혼했을 때는 1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15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저는 고졸 신분으로 고3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건실한 회사의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세금 떼고 제가 실제로 받는 돈이 250만 원 정도인데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주말에도 특근을 나가면 300만 원 이상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더라도 제 월급의 절반을 떼어달라는 건데 저는 언제 돈 모으고 언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재혼하고 새아빠 얼굴 보기도 싫어서 한동안 명절에도 집에 내려가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 집에 내려왔었어요. 엄마? 나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너가 이제 와서 뭐하러 집에 찾아와? 우리 지난달에 이사했다. 뭐? 이사 갔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 너가 새아빠한테 대하는 태도만 봐도 우리 가족이 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집 주소 알려줘봐야 뭐 하겠어? 그래? 내가 너희 엄마한테 집 주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부모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도 없는 것 같길래 이참에 버릇을 좀 고쳐놔야겠어. 앞으로 네 앞가림은 네 스스로 해라. 뭐? 나한테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입으로 김혜미가 아니고 윤혜미라면서? 그럼 너는 우리 딸이 아니란 소리지? 엄마가 나한테 이러고도 후회 안 할 것 같아?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너가 하겠지. 그러길래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새아빠한테 잘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김혜미로 성을 바꾸기로 한다면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 생각도 있어. 됐어요. 난 평생 윤혜미야.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다. 앞으로 잘 살아. 이제부터 너는 내 딸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런 엄마라면 없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당장 매달 보내던 150만 원 생활비부터 끊어버렸더니 엄마가 저는 안 보고 싶어도 돈은 필요했던 건지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차피 인연 끊자고 한마당에 저도 독하게 마음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돈 10,000원도 엄마한테 보낸 적 없어요. 갑자기 이사 갔던 이유도 나중에 알고 보니 새아빠가 장사가 하고 싶다면서 엄마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혜미야, 나 새아빠랑 이혼했어.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더라고. 내 집 판 돈 전부 들고 가버렸어. 이제 와서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엄마,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당장 이번 달 월세 낼 돈도 없는데 다시 예전처럼 100만 원씩이라도 보내주면 안 되겠니? 돈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엄마가 멍청하게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내가 진짜 바보였어.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테니까 엄마 도와줄 거지?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앞으로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엄마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고 내 인생에 방해나 하지 마. 혜미야,
엄마 없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더라고. 돈 달라고 연락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마. 엄마는 그 아저씨와 1년은커녕 반년 만에 사기당하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엄마 손으로 직접 돈을 가져다 줬으니 사기도 아니고 멍청하게 당한 거죠.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변호사도 찾아가 봤지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한 푼도 엄마에게 줄 생각 없고 제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 겁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던 말던 솔직히 이젠 아무 상관 없어요.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아가씨 진짜로 간대? 그냥 취업을 하지.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 자기가 꼭 가고 싶다잖아. 그냥 놔둬. 엄마 아빠도 말려봤는데 안 돼. 걔는 옛날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였어. 대학 졸업도 하고 회사까지 합격했잖아.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아무리 봐도 나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와서 유학 다녀와봤자 그 회사보다 좋은 곳 들어가기 힘들어. 나도 알지. 차라리 당신한테 물어보고 결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걔는 한번 자기가 결정을 하면 남이 하는 말을 안 들어. 그게 문제야. 알아보니까 내 대학 동기 중에 아가씨 간다는 그 학교 똑같이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결국 미국에서 취업 못하고 한국 들어와서 평범한 회사 들어갔어.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영어도 잘 못하잖아. 내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6년 미국에 살았어서 영어도 잘하거든. 근데도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 못 찾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몰라. 갑자기 왜 미국 바람이 불어서 저러고 있는지. 미국에 가서 미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대.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하는 애를 무슨 수로 막아?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모르겠네. 유학생활 뒷바라지 하려면 어머님 아버님 허리 휘겠다. 아버님 은퇴도 몇 년 안 남으셨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 물려받을 것도 없이 걔가 전부 다 가져다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이건 그냥 농담이야. 그런 걸로 농담하지 마. 재미도 없어. 아무튼 아가씨 진짜 유학 간다고 하면 우리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다만 얼마 용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 몰라. 나는 돈 없어.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그렇다고 진짜 가만히 있으려고? 당신은 동생 유학 간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게? 하다못해 노트북 하나 정도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니고 난 그냥 당신이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겠네. 그래, 그냥 모르는 척해.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저희 씨는 올해로 나이가 26입니다. 올해 초 대학교를 어렵사리 졸업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인서울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재수에 3수까지 하면서 겨우 들어갔고 그 와중에 또 학교가 적성에 안 맞는다며 휴학까지 하는 바람에 정말 많이 늦어졌죠. 알바 한 번 한 적 없이 시부모님 등골만 빨아댔는데 얼마 전에 겨우겨우 취업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도 2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고 주변에 짧게 유학 다녀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애매하게 갈 바에는 안 가느니만 못하잖아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무작정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제 돈으로 뒷바라지 하는 것도 아니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지? 우리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 어제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취업하고 살면 좋을 텐데. 아가씨 생각보다 엄청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래, 너가 갔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너 말을 듣는 게 맞겠지. 근데 걔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듣는 애가 아니야. 우리도 그냥 포기했다니까. 요즘 달러 환율도 엄청 비싼데 학비며 생활비까지 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조금 보태주면 안 될까? 네? 그건 좀.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여유가 없어서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있고. 대단하게 큰 도움 달라는 건 아니야. 우리 딸이 지 오빠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서운한가 봐. 그냥 가서 잘 지내라고 용돈이라도 조금 챙겨주면 안 될까? 용돈이요? 아, 안 그래도 아가씨 떠나기 전에 얼마 챙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지금 걔가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어차피 줄 거면 조금 미리 주면 안 되니? 자기 멀리 공부하러 가는데 오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심통이 잔뜩 났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따 저녁에 남편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나도 이런 말하기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서로 줄 건 주는 게 좋잖아. 나중에 걔가 미국에서 성공하면 너희들한테 도움 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섭섭하지 않게 챙길게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해서 저희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500만 원을 신우에게 보내줬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살던 신우가 남편 이름으로 용돈을 보내줬더니 바로 5분도 안 지나 전화가 오더라고요. 속보이긴 해도 어차피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언제 가는 거야? 미국은 가을에 학기 시작하니까 지금쯤 넘어가서 적응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아, 그거? 안 간대. 안 가기로 했어. 뭐, 안 간다고? 진짜 안 가? 응,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당신한테 이야기해주는 거 깜빡했네. 그냥 안 가기로 했대. 아니, 간다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용돈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다. 멀쩡하게 회사 최종 면접까지 다 붙어놓고 유학 간다고 설치는 바람에 그런 것도 다 포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 변했다고 안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어. 솔직히 내 입장에서 아가씨가 가던지 말던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미국 안 갈 거라면 우리가 줬던 5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아야지. 그건 애초에 유학 갈 줄 알고 우리가 준 돈이잖아. 그걸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그냥 용돈 줬다고 생각해야지 뭐. 뭐, 용돈을 500만 원이나 줘? 당신 부자야? 재벌이야?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못 본다고 생각했으니까 큰돈 준 거지. 안 가기로 했으면 당장 돌려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걔가 그 돈을 벌써 다 썼다니까. 써버렸는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냥 용돈 줬다고 생각해. 물건이라도 다 가져와. 중고로 팔아서 현금 회수하게. 진짜 웃기고 있어. 500만 원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받아와. 난 그런 거 못해. 그래, 알겠어. 내가 내일 당장 시댁 찾아가서 받아올게. 신우 새 노트북에 가방까지 하나 샀던데. 그거만 가져다가 팔아도 500만 원은 나오겠지 뭐. 500만 원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앞으로 식구들 사이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그럼 당신 용돈으로 갚을래? 한 달에 당신 용돈 50만 원이니까 10개월만 용돈 없이 살아봐. 그건 좀 힘들지. 나도 용돈이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거 아냐. 선택해. 당신 동생한테 500만 원 받아오던가 아니면 앞으로 10달 동안 용돈 없이 살아보던가. 아, 알겠어. 기다려봐. 내가 받아올게. 우물쭈물 하지 말고 3일 안에 찾아와. 안 그러면 진짜 어머님 댁 찾아가서 다 뒤집어 버릴 거니까. 내 성질 알지? 알겠어. 알겠다고. 신우가 유학을 가던 말던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가는 줄 알고 줬던 용돈은 이렇게 된 이상 저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남편이 다음날 어머님 댁 가서 신우와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500만 원을 바로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유학 간다고 해서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받은 용돈이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돈 돌려받았으니 앞으로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시댁 식구들이 이번 일로 저한테 화가 많이 난 것 같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의 돈을 거저먹으려고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효정아, 너 지금 어디야? 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왜?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도 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 에이, 뭐야, 싱겁게. 난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걸러서 들어. 내가 오늘 월차 내고 우리 딸이랑 같이 강화도에 놀러 왔거든? 근데 평일 이 시간에 너 남편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여기 있는 거야. 내 남편이? 에이, 너가 사람 잘못 봤겠지. 지금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아니, 나도 잘못 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차에 타고 가는데 그 차도 네 남편 차가 맞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 한 장 찍은 거 있는데 전화 끊으면 사진 바로 보내줄게. 그래? 그럼 일단 사진부터 보내봐. 그렇게 확인한 사진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저희 남편이 맞더라고요. 같이 있는 사람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직장 동료라고 보기에는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걷는 모습에서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제 친구까지 알아버린 이상 절대로 가만둘 수 없었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해명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해명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봤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남편은 다음날 출근하고 난 뒤에 카톡으로 제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본 게 맞아. 우리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다 해줄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줘. 어차피 당신이 알게 된 이상 앞으로 결혼 생활 길게 끄는 건 아무 의미 없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이쯤에서 조용히 마무리하자. 여기저기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데? 나랑 결혼하고 아직 2년도 안 됐어. 너 걔랑 언제부터 만나는 사이였는데? 작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된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다 보니 호감이 생긴 거지. 아무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자.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시끄럽게 해봤자 서로 좋을 것 없잖아. 너 진짜 비열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이라 재산 분할은 마땅히 받아 나올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씩 받고 부부가 같이 적금을 들고 있던 3천만 원짜리 통장을 받아 나오는 걸로 싱겁게 이혼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를 쫓아낸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랑 같이 살던 신혼집에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더라고요.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남편 뺏기고 살던 신혼집까지 다른 여자에게 내주고 쫓겨났을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친정에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고 이제는 전 남편의 존재는 다 잊은 채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어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작년 봄부터 제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작 알고 있었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제가 이혼녀라는 생각 때문에 모른 척하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저를 붙들고 같이 커피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남자의 말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고 카페에 앉자마자 제가 가장 처음 했던 말은 나는 이혼녀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망하고 떠날 줄 알았던 남자는 요즘 이혼 한 번 한 것이 무슨 흠이 되냐면서 오히려 괜찮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뒤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귀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결혼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얼마 전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청첩장에 쓸 스튜디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요즘 남자친구와 함께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그 와중에 드레스도 고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설레이고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 사진을 찍어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는데 그걸 보고 제 전 남편이 무려 3년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뭐야? 이 드레스 사진은? 재혼하는 거야? 알 거 없잖아. 무슨 염치로 너가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 내가 너 차단 안 한 줄 몰랐네. 차단한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 잠깐만. 아무리 우리가 이혼한 사이라지만 한때는 그래도 내가 너 남편이었어. 대체 너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한다고 그러냐? 3년이면 요즘은 강산도 변해. 내가 재혼을 하던 말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갑자기 연락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냐? 아니,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3년이면 나랑 이혼하고 얼마 만에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거야? 너도 진짜 애지간하다.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만났어야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가 왈가왈부할 일 아니니까 나한테 신경 꺼. 너나 그 어린 여자랑 잘 먹고 잘 살 일이지. 나한테 연락은 뭐하러 해.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니,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걔랑은 딱 1년 만나고 헤어졌어. 어려서 말도 안 통하고 도무지 개념이 하나도 없더라고. 개념은 너가 더 없겠지.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 훈수질이야? 남자는 남자가 더 잘 보는 법이야. 그 남자 뭐 하는 놈인데? 몇 살이야? 나보다 1살 어려. 연하야?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너가 돈 좀 있는 줄 알고 접근하는 놈이야. 연하는 무슨? 꿈깨라, 꿈깨. 내가 충고하는데 너는 나처럼 4살, 5살 많은 푸근한 남자랑 만나야 해. 나도 연상 만나면 마음고생 안 하고 잘 살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나랑 결혼할 사람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야, 너네 회사도 코딱지만한데 무슨 거래처 직원이랑 만나냐? 밥 안 굶길 정도로 돈이나 벌어올 수 있대니? 너 그런 놈 만나면 평생 돈 없어서 애도 못 낳는다?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거래처 사장 아들이야. 사장 아들? 그런 사람이 너를 왜? 나야 모르지. 너랑 살 때는 몰랐는데 은근히 나 좋다는 남자들이 많더라? 이혼하고 나니까 나한테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이래저래 다 거절했는데 이 남자는 좀 다르더라고. 야, 너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해.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어리고 돈 많은 놈은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게 마련이거든? 넌 늙고 돈도 없는데 왜 딴짓하고 싸돌아다녔냐?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겠니? 너나 네 앞가림 똑바로 하고 살아. 주제넘게 누가 누구한테 인생 충고를 한다고 그래?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야, 잠깐만. 나랑 이야기 조금만 더 하자.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뒤늦게 차단했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락 한 번 먼저 온 적 없습니다. 연락이 온 적이 없길래 차단된 줄 알았는데 정말 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뭐가 아쉬워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때나 잘하지. 저랑 결혼 생활할 때도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주말 데이트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다른 여자들 만나서 바람 피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걔가 똥을 끊지 제가 아는 사람만 한 명인 거지. 그 사이사이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니지 말란 법이 없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남편이 키도 크고 잘생겨 보였는데 3년 만에 다시 남편의 사진을 찾아봤더니 눈빛도 음침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았었는지. 한번 밑바닥 드러낸 사람이 그 성질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던 사람인데 아마도 저랑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살림 차렸을 때도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또 만나고 다녔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40일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수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려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늘이 두 쪽 나고 세상이 멸망해서 이 지구에 전 남편과 둘이 남게 된다면 그냥 혀를 콱 깨물어 버릴 겁니다. 신세 한 번 망치면 됐지 2번 망칠 필요는 없죠. 나이로 보나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지금 제 남자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야, 이 똥차야. 내가 아직도 너가 이혼하자고 하면 쩔쩔매던 그때의 나로 보이니? 너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닌데 제발 철 좀 들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야, 잘 지내고 있냐? 나야 똑같지 뭐. 왜?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에도 돈 빌려달라고 하기만 해. 너는 내가 맨날 돈 빌리고 떼먹는 사람인 줄 알아? 나도 30 넘고 정신 차렸다고. 다음 주 주말에 엄마 집에 좀 내려와라. 갑자기 엄마 집에는 왜? 나 주말 특근 해야 하는데. 네 새언니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지. 오빠가 이제 결혼하자니. 오빠가 결혼한다고? 오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떻게 결혼을 해? 여기 오빠한테 말버릇 좀 봐. 세상에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돈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벌면 그만이지. 아무튼 내려올 거야 말 거야? 가야지. 어떤 불쌍한 언니가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내가 그날 오빠 옛날 이야기 다 해도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토요일 저녁에 엄마 집에 내려와 있어. 알겠어. 그럼 그때 봐. 저는 28살이고 집에서 혼자 떨어져서 직장 생활한 지도 벌써 7년째입니다. 21살 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기업 LCD 패널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교대 근무라서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또래 친구들 다 대학 다니면서 남자 만나고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직장과 기숙사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었죠. 저희 집안이 그리 여유로운 환경이 아니라서 제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했기에 일찌감치 다 포기하며 돈만 모았습니다. 하나뿐인 오빠는 그나마 부모님이 돈을 대줘서 집 근처 지방대를 나왔고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은 제가 버는 돈의 반 정도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처럼 몸쓰는 일이 아니라 대학 나오고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좋아하시죠.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차는 중형차 뽑아서 끌고 다니고 월급날 일주일 전에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면서 저한테 10만 원씩 빌려가고 갚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고 오빠라는 이유로 언젠간 철이 들겠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내려가서 오빠와 결혼한다는 새언니 얼굴을 보고 왔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기분이 드는 것이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오빠가 결혼한다는데 제 의견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생각하고 다시 기숙사로 올라왔는데 며칠 후에 이번엔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야, 이번 달은 왜 용돈이 아직 안 들어왔냐? 오늘 들어갈 거야. 월급날이 일요일이라 하루 늦게 들어간다고 말했잖아. 아, 그러냐? 네 오빠 장가 가는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오빠가 결혼해서 잘 살면 좋은 거지. 뭐 내가 무슨 의견이 있어? 그렇긴 하지. 근데 너 작년에 이 동네에 집 사놓은 거 있잖아. 거기 지금 전세 내주고 있지? 응, 그러고 있지. 아직 계약 기간 안 끝났어.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걔들이 올가을에 결혼하면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데 니네 집 전세 끝나면 거기서 좀 살게 하면 안 될까? 내 집에서? 계약이 9월에 끝나긴 하는데 오빠가 그 집 전세금 맞춰줄 돈이나 있어? 지금 집값 다 올라서 전세만 4억 정도 할 텐데. 걔가 4억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있겠냐? 형제끼리 무슨 전세 계약이야? 그냥 너 결혼하기 전까지는 좀 살게 해줘. 아니, 공짜로 들어와서 살겠다고? 그럼 내가 세입자 전세금을 어떻게 빼주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그만이지. 대기업 다니면서 그깟 대출금 하나 못 갚아. 대출까지 받으라고? 그리고 그걸 내가 왜 갚아? 아니 걔가 한 달에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다른 집에서는 장가 보낼 때 아들한테 집도 해주잖아. 우리 집이야. 니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너가 네 오빠 결혼하는데 좀 도와줘라. 미쳤어 진짜. 엄마랑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오빠한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돈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 괜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키지 말고. 뭐? 너는 왜 그렇게 네 생각만 하냐? 그깟 집에서 네 오빠 좀 살게 하면 집이 달아 없어지냐? 시끄러워.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려거든 연락하지도 마. 엄마나 오빠나 똑같아.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밖에 할 줄 모르지? 전현이 그냥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저는 열심히 돈 모아서 시집 가기 전에 내 집 장만하는 것이 꿈이었고
결국 작년에 전세 끼고 33평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20대 저의 인생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었죠. 비교적 신축 아파트였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붙은 일명 초품화 아파트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애 키우면서 살기 좋겠다 싶은 곳이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을 딱 2년만 더 채우고 나이가 30이 되면 그동안 모아뒀던 돈이랑 퇴직금으로 그 집에 내려와 살면서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에요. 오빠가 장가를 가던 말던 저는 상관 안 하는데 왜 나보고 신혼집을 내놓으라는 건지 제가 그걸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분들은 전세 3억에 계약하고 사셨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에 물어봐도 요즘 전세 매물도 거의 없고 시세도 무조건 4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전세 3억 끼고 4억 8천에 집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하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에게 내 돈으로 3억을 내줘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지금 시세인 4억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3억은 저한테 맞춰주고 나서 말을 꺼내야 제가 고민이라도 한번 해볼 거 아닙니까? 나보고 3억 대출 받고 내가 대출금까지 갚으라고요? 제가 부모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엄마 부탁을 그렇게 거절하고 정확히 이틀 후에 이번엔 오빠한테 직접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현경아,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또 뭘, 집 이야기 할 거라면 그냥 말을 꺼내지 마. 나 진짜 오빠랑 엄마한테 화나려고 해. 아니, 벌써 여자친구한테 이야기 다 해놨단 말이야. 그 집에서 산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월세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한다고 하면 나 결혼 못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오빠가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서 와. 그럼 내가 시세보다 싸게 해줄게. 나 옛날에 카드 잘못 쓴 것 때문에 신용불량 된 적 있어. 개인회생하는 중이라서 대출 안 나온단 말이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돈 없으면 주변에 민폐 끼칠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지 마. 나도 신용불량인 사람한테 내 집 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야, 너 보자 하니까 말이 좀 심하다? 그건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사실 나 속도 위반이야. 좀 봐주라. 뭐? 속도 위반? 애까지 있어?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데? 진짜 나는 상상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원룸에서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너가 그 집 좀 빌려줘. 너는 돈 잘 벌잖아. 아, 진짜 아니야. 나까지 오빠 인생에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랑 알아서 상의해. 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오빠가 어떻게 살던 신경 안 쓸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진짜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두 사람 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속도 위반이라뇨. 능력이 없으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옛날부터 허세 부리고 돈 쓰고 다니는 거 좋아하더니 언제 또 갚지도 못할 카드빚을 지는 바람에 개인회생까지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엄마랑은 다르게 저희 아빠는 정말 불같은 성격입니다. 제가 부모님께 일러 바치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려 한다는 것은 얼마 후에 모든 가족들이 다 알게 됐어요. 저희 오빠는 나이 33 먹고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고 상대방 집에서도 결혼이고 뭐고 오빠를 가만히 안 두겠다며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뱃속의 아이는 커가는데 결혼은 시켜야지. 저희 엄마가 한두 번 더 제가 가진 아파트를 내어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사는 집 담보로 5천만 원 빌려서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저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는 매정한 년이 되어버렸네요. 엄마가 앞으로 명절이고 생일이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아파트에 오빠네 부부를 살게 하면 2년 후에 곱게 나갈 것 같지 않거든요. 워낙 뻔뻔한 인간이고 뼛속까지 구제불능이라 결혼하고 애아빠가 된다 한들 갑자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것 같지도 않아요. 엄마까지 완전 오빠 편이라서 그냥 계속 거기서 살게 해주라고 저보고 월세방 구해서 살라고 할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가족끼리 인연을 진짜 끊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연락 안 하고 지내려고요. 보나마나 엄마가 저한테 먼저 전화하실 거예요. 제가 보내주던 용돈이 끊기면 아쉬운 건 제가 아니라 엄마니까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지만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달라는 거 안 내주면 인연 끊겠다는 소리나 하는 엄마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처음 공장에 취직했을 때 월급 통장 엄마가 관리해준다고 하는 거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거절했는데 그때 만약 엄마한테 돈을 내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집도 못 샀을 거고 오빠가 그 돈 다 빼다 써서 한 푼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이참에 진짜 인연을 끊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